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길 바라는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. 11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10월이 갔죠. 11월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되어서 또 한 주간의 결과 보고를 같이 나누겠습니다. 우선 10월 달에 피어스원 포트폴리오 성과가 들어가야겠죠. 이 피어스원은 그동안 잘 오다가 올해에 좀 고전을 하고 있죠. 지난달에 S&P 500은 살짝 반등을 했고요. 그에 비해 나스닥이 좀 포함되어 있고 채권이 또 힘을 잃고 있는 이 상황에서 피어스원은 계속 하락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성과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. 10월 달로 업데이트된 성과표이거든요. 피어스원과 S&P 500 두 가지 인덱스를 놓고 보자면 약 15년간의 기간 동안에 피어스원은 9.56%, S&P 500은 딱 9% 이렇게 나왔습니다. 변동폭을 나타내는 표준 편차에서는 피어스원이 뱅가드보다는 S&P 500보다는 50% 정도 더 안정적인 상황이었고요. 최대 하락폭 S&P 500은 2008년 금융위기 이때 50%의 하락을 맞이했었고 피어스원 포트폴리오는 이때 19%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여기 나온 29%는 올해 다 만들어진 하락률입니다. 사실 투자를 할때 포트폴리오가 20%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잘 지켜졌습니다만 올해 성과가 안 좋은 게 개인적으로 많이 속상합니다. 뭐 그렇더라도 저점 매수의 기회를 보고 움직여야 되겠지요. 네. 샤프 레이시오 성과가 초과 성과가 얼마나 더 나느냐 이 부분에서는 피어스원이 아직도 좋고요. 솔티너 레이시오에서도 여전히 좋습니다. 하락 상황에서도 얼마나 더 좋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가 요 솔티너 레이시오 예상이 되는데 물어보시겠죠. 야 올해는 왜 더 많이 떨어져? YTD 솔티너 레이시오가 사실 여기서 좀 빛을 발해야 되는데요. 기간 수익률 파트로 다시 한번 넘어와서 보겠습니다. 여기 죄송합니다.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네요. 피어스원은 석 달 동안 13%, 약 14% 정도 하락이 된 셈이에요. 그 뱅가드 S&P 500이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3개월 동안에 6% 정도 마이너스를 보인 상황이죠. 올해 29.54%라는 놀라운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. 반면 S&P 500 인덱스가 올해는 17% 정도만 하락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. 1년으로 보면 더욱 좀 더 속상합니다. 1년 뭐 28%. 야, 많이 좀 가라앉긴 했죠. 예, S&P 500보다 좀 떨어집니다. 언제 좋아지느냐? 10년까지 장기 투자했던 그래프에서도 S&P 500에 좀 지금 지고 있어요. 저희 이 포트폴리오 런칭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월등하게 좋았는데 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의 반응이 좀 둔한 것 같습니다. 총 기간으로 봤을 때는 S&P 500 대비 약간의 성능이 좋기는 한데 요렇게 봤을 때가 그렇고요. 전기간으로 봤을 때 그렇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그래프를 본다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잘 버텨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렇게 버텨줬거든요. S&P 500 이만큼 떨어질 때 피어스는 되려 올라가고 또 이만큼 떨어질 때 되려 얘는 상승을 그어줬습니다. 대부분의 하락장에서 피어스원이 더 우수한 성과를 냈는데 유일한 단점은 연준이 금리를 팍팍 올리는 상황은 모든 자산 가치 가격이 떨어지므로 사실 자산들을 전부 현금으로 빼놓았으면은 이런 하락이 없었지 않았을까 포트폴리오 내에. 그런데 또 있는 그대로 운영을 해보는 게 또 이런 투자 자산의 경험이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방치를 좀 노출을 어느 정도 해 보았습니다. 어, 사실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봅니다. 자, 연간 변동성으로 가면 3년 동안 봐도 S&P 500보다 피어스원이 좀 덜 떨어지거나 덜 움직이고요. 5년으로 봐도 조금 더 안정성이 크다는 게 강점입니다. 10월 말일자로 업데이트된 내용 보았습니다. 사실 이게 지금 주간 경제 리뷰를 저희가 해보면서 말씀 나누겠지만 이게 다 끝난 하락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 거죠. 이제 반등이 시작되었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
반등 시작은 좀 더 유원한 것으로 보고요. 대부분의 투자 쪽에 계신 분들의 의견은 내년 3월까지는 계속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포트폴리오에서는 좀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적극 검토해 보는 중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이 포트폴리오에는 어떻게 되느냐? 11월 4일자로 730일 운영했더니 금액가 중 수익률은 12%, 연평균 수익률 5.59%입니다. 출시 당시에는 12.59 정도 됐었는데 이 정도의 하락을 맞으면서 5.59로 내려갔죠. 당연하죠. 투자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꾸준히 우상향하면 좋겠습니다만 채권조차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로 네, 이렇게 움직였습니다. 환율이 1.29%가 빠졌고 주간 자산 가치는 그에 반영되어서 마이너스 0.49%, 0.5% 정도 하락한 셈이 되었죠. 어쨌든 장기적으로 꾸준히 운영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. 자, 11월 4일자의 경제 전망, 경제 그 리뷰 들어가면은 지난주 10월 28일 대비해서 다우존스가 1.39% 떨어졌고요. S&P 500이 3.35, 나스닥이 2.94% 하락을 했는데 요 정도 올라갔다 요 정도 떨어졌거든요. 사실 근데 그 아시다시피 그 100% 떨어진 게 100% 올라간다고 원금이 되는 게 아니죠. 100% 떨어지면 200% 올라가야 되는 거죠. 그래야 원금이 되는 거죠. 음, 그러니까 3% 오르고 3% 내리고 3% 오르고 3% 내리고 이렇게 하면 계속 까먹는 상황인 거잖아요.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. 전반적으로 봤을 때.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다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내용인데 지난 주간에 12월 FOMC가 열렸죠. 연준이 뭐 꾸준히 이야기해온 대로 물가 잡겠다. 0.75% 금리 인상 그냥 했습니다. 이게 지금 몇 번째죠? 0.75를 네 번 했죠. 그러니까 한 3%를 내리 달려 올라왔습니다. 거의 금융의 역사에 이 정도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릴 상황이 되었죠. 근데 더 신기한 건 미국에서는 고용시장이 튼튼해요.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. 여튼 이렇게 해서 금리를 너무 올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달러 값이 너무 비싸지는 거죠. 그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달러 값이 비싸지니까 미국 제품을 수입을 못 해요. 미국에 수출이 안 되는 거죠. 반대로 또 달러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어, 그냥 달러라는 자본이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.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유동되고 있는 달러 양이 줄어드니까 달러 값이 올라가는 거죠. 이건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IMF 외환위기라고 했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. 심지어는 뭐 영국조차도 선진국이라고 했던 영국조차도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, 달러가 없는 상황, 그 빚이 너무 많은 상황 이렇게 돼서 그 예전에 피그스라고 하는 포르투갈, 아일랜드, 그리스, 스페인 이런 유럽의 빚덩이 나라들 수준과 큰 차이 없을 정도로 영국의 부채율이 올라간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그 이유에서도 별로 상황이 안 좋은 거죠. 그 심지어는 뭐 독일도 좋네 안 좋네 하는 상황이니까 미국이 EU를 통째로 대한민국의 IMF 비슷한 상황으로 좀 견인해 가는 거 아니냐. 아울러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지금 뭐 그나마 선진국이 모여있던 유럽이 그 정도인데 어떻겠습니까? 한국도 지금 요즘 난리죠. 금리 인상 수준이 이렇게 뭐 계속 뭐 숨차게 달려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되겠느냐인 건데 연준 쪽은 그래도 올라는 간다라는 방향이고요. 연준 의장들이 아니 그 연준 총재들이 향후의 금리 인상은 조금 속도는 낮추어도 되지 않냐. 그지만 계속 올라는 가야 된다. 올려야 된다. 이런 겁니다.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얘기는 없죠. 그런 거 나왔으면 뭐 뉴스에 난리 났겠죠. 주가 확 올라가면서.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마저 올린다. 그래서 뭐 12월에도 올리는데 그때는 0.75 말고 0.5 정도 올리자. 0.75를 하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0.5는 뭐
그래 하고 뭐 별 신경도 안 쓸 수준인 거죠. 이제는 다 올라갔나? 이런 기대와 희망의 수치로 보이기까지 합니다.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죠. 그래서 뭐 0.5, 그다음에 0.25 또는 0.5, 0.5, 0.25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보다 한 최고 지금 한 4% 금리 잡히는 거잖아요. 4% 기준금리 잡히는 거잖아요. 그 내년 3월까지는 4.5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. 이렇게 예상인데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4.75 요 정도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. 여튼 기준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금리까지도 많이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채권의 할인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기존에 채권 들고 있던 분들이 손해를 많이 봤죠. 그게 이 피어스 포트폴리오에 있는 미국 채권의 가격을 하락시키면서 수익률의 하락 네, 연결된 겁니다. 이 정도까지 많이 달려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그래도 포트폴리오를 좀 유지해야 된다는 또 나름의 그 작은 소신 뭐 그런 게 있어서 또 계속 끌고 왔네요. 네,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자신감은 고용률인 거잖아요. 그 옐린, 제니 옐런 그 미국 재무부 장관께서 10월에 민간 고용이 뭐 증가했다. 우리는 고용이 튼튼하다. 뭐 이런 내용들로 금리 인상에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죠. 10월 내 민간 고용이 23.9만 건, 약 24만 건 정도 증가해서 뭐 미국 경제는 계속 건강은 해 보입니다. 기업들이 계속 사람을 뽑아서 월급을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. 또 한편 뭐 10월 ISM 서비스 PMI 제조업 구매 지수지요. 여기서 요번에는 좀 이거는 서비스는 좀 지수는 좀 하락했어요. 그래 왜 그랬냐 보니까 서비스를 위한 투입 가격이 증가됐죠. 뭐 서버비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수출이 잘 안 돼가지고 뭐 구동 모델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하락하면서 SIMS PMI 지수는 좀 하락을 했죠. 그래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한데 유일하게 이제 부동산이나 건설, 주택 이쪽은 좀 축소가 되었다. 그리고 요번에 이제 고용률이었는데 실업률을 좀 보자면은 전월 대비 0.2%가 또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고용률이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해서 임금 상승률도 좀 0, 4.5 정도? 5%대였는데 4%대로 내려온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비농업 고용 부문은 전망치를 더 넘어섰죠. 그래서 노동시장이 뭐 건설 쪽이나 어, 그런 쪽에서는 좀 안 좋지 않냐 싶은데 또 다른 쪽에서는 또 올라가기도 하고 해서 아직 혼조세 상태입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뭐 연준의 입, 연준 총재의 입을 바라보는 상황이죠. 전 세계가. 그러면은 현재는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어느 것이 눈에 띌까? 이게 좀 이게 관전 포인트죠.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게 먼저냐, 경제가 꺾이는 게 먼저냐, 어느 쪽이 먼저 꺾이는지가 좀 관전 상황인 것 같고요. 한동안 달러 가치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. 연준이 과연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갈지 금리 인상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언제쯤 금리 인상을 멈추고 시장의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상황이 될지 같이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관심 갖는 것은 그러려니 하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또 뭐 더 뭐 많은 투자를 갑자기 넣거나 또 투자를 확 빼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꾸준하게 가는 것이 제일 유리한 투자 방법이라고 믿는 일인입니다.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. 저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고 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재미를 좀 넣으면 좋은데 재미가 없는 게 참 송구하네요. 네. 어쨌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